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준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6시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요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안전 운전하시고 또 이 코로나 확산에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분들 많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번 시간 첫 번째 뉴스는요, 조성은이 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씨가 드디어 큰 또 폭탄 선언을 했어요. 하나는 내가 이제 언론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다른 하나는 뭘 발표했느냐, 내가 미국에 가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 이렇게 정치판에서 조성은이를 이렇게 키워줬느냐, 이 배후 인사가 누구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될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가장 수면 위로 세게 떠오르는 사람이 박지원이에요. 그래서 이 박지원 원장이 과연 어느 정도로까지 이 조성은이를 키워줬느냐, 이것이 이제 언론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조성은이가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내가 국민의힘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보면요, 참 골 때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정치판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모두가 바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조성은이는 나는 정치판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나, 국민의힘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정치판은 떠나지 않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공세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했는데요. 상황이 이 조성은이가 헛발질 많이 하고 이 박지원이도 헛발질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 공작이구나, 이래서 오히려 여권의 역풍이 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은 여권대로 상당히 우려하고 또 걱정하고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긴장의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 안에서요, 박지원 원장이 그래도 구단인데 뭐 괜찮겠지 하지만,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이 젊은 여성 조성은과 이 대한민국 권력의 최고 상징인 박지원과의 이런 모종의 썸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야, 그 사람들 뭐 썸씽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 썸씽인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페북을 통해서 뭐 이 하트라는 이 하트 이거 이모티콘 이거를 여러 번 썼어요. 거기 또 애정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리고 뭐 생일날이었나요? 제 기억에 한 박지원 원장을 못 만나가지고 80%밖에 만족을 못했다. 왜냐면은 생일 케이크인가 뭘 보내왔잖아요, 박지원이가. 그러니까 이 박지원 원장, 당신이 봐야 내 양이 100% 찬다, 그러면서 이 애정 표현, 하트 이런 걸 막 날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차 한잔 마신다고 하면서 왜 뭐 마셨느냐,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박지원 원장 너무 안타까워갖고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아서 내가 힘내라고 했다. 이게 33살짜리 어린 젊은 여성이 84 다 된 박지원 원장한테 힘내십시오. 물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좋은 의미죠. 이거를 나쁘게 표현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게 적절한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정치 역적으로 볼 때 적절한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있나 이거예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만남이 약속된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충분한 시간 있는 데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 근처에 와 있어, 시간 있나?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 말고 회의를 포기하고 나가서 1-20분짜리 차를 마시는 사람이 바로 조성은이에요. 거기서 힘내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전에 그 1-20분 사이에 하는 얘기 갖고 힘내라, 잘 버텨라, 이런 격려성 얘기가 나오겠어요? 벌써 그 사이에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박지원 원장이 시달린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당신 힘내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뭔가 숨은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스모킹 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요, 이거는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을, 조성은을 진짜 키운 건 누구냐? 이 중앙일보의 최민우 정치 에디터가 오늘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왔을 때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한 걸 보면 뭔가 사고를 칠 것 같다는 거예요. 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 작년에 말이죠. 우선 조성은이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말릴 사람이 없었겠죠. 왜냐면 청년이죠.
그 다음에 여성이죠. 이러니까 또 호남이죠. 이런 걸 메우는 것이 작년 미래통합당의 과제였으니까 이런 조성은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 박수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박형준이하고 그 다음에 정병국이가 딱 좌우로 버티고 있어요. 뭐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예, 좌우로 작년 그러니까 브랜드 뉴 파티를 만든다. 그러니까 작년 2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류를 선언할 때 정병국과 박형준이가 있어요. 물론 뭐 이 두 사람이야 좋은 의미로 영입을 했겠죠. 그리고 뭐 그때 뭐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오니까 일일이 검증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일을 저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그런 의혹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그런데 결국은 N번방 TF 만들었을 때 그때 조성은이가 이거를 주도하고 제보도 많이 받고 중대 발표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찌라시였던 것이 나왔다. 찌라시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제대로 발표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말이죠. 이해찬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두세 개 공작 준비하고 터뜨리려고 한다. 이런 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얽히고 섞여가지고 이 N번방 TF 결국 유야무야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뭐냐? 조성은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1야당에 조성은이 같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예, 있었겠느냐? 그래서 누가 과연 오늘날까지 키워준 그 무대 뒤에 인물들이 누구냐? 이거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어쨌든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지만은 이 고발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제대로 찾아내야 된다. 그 경위를 이런 거를 주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성은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청년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뒷배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그토록 비난했던 586의 내로남불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것은 바로 청년 정치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이준서이가 답해라. 이것이 본 기사의 핵심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조성은이가 왜 이렇게 많은 분란을 일으켰느냐?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지고 있어. 특히 2번 만나느냐 3번 만나느냐에 대해서 2번 만났다고 그랬다가 3번 만났다고 수정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말을 바뀌었냐? 그러니까요. 박지원은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일정을 공개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말은 그럴듯하게 잘해요. 그럴듯하게. 참 기가 막힌 여성 정치인이에요. 예, 기가 막힌. 그것도 젊은 청년 정치인이에요. 자, 제가 먼저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의 일정을 멋대로 공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요, 지난 9월 2일 날 날짜는 자기네가 박지원 원장과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한 날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쳤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둘이서 짜고 친 정치공작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얼떨결에 나왔다. 표현도 좋아요. 얼떨결에 나왔다. 이게 얼떨결에 나왔어요. 머릿속에 뭔가 박혀있으니까 나온 거지. 절대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기관 장인 박지원 원장의 개입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발장을 언론에 지난 9월 6일자 이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됐잖아요. 고발장 전문하고요. 그 다음에 증거자료로 첨부된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87건 그리고 채널A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제보자 지연진 씨의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 3건 이미지까지도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검찰 관계자 아니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조성은이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에서는 절대 주지 않았다. 조성은이도 절대 주지 않았다. 그럼 이게 뭐 신출귀몰인가요? 둘 중에 검찰 아니면 조성은이한테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건 누구든지 정리할 수 있는 결론적 의문이지 않습니까?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미궁수로 빠져들고 있는데 조성은 씨 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조성은이 말을 신뢰할 수가 없고 만약에 대검이 거짓말했다고 하면 거짓말로 우리 국민을 알 권리를 속인 대검 관계자 반드시 법적 처벌 아니면 징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요.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느냐 안 전달했느냐. 처음에는요. 당에 전달할 필요가 없어서 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슬슬 스멀스멀 뭐라고 거짓말을 이렇게 또 바꿨냐면요. 구두로는 전달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두로는 전달해줬다. 문서로는 전달하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당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수십 장 형태의 이미지 형태의 파일을 총선을 앞두고 바쁜 당 사무처 직원에게 리타이핑 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전략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올린 적도 없다. 그리고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정준식 의원이죠. 대검 갈 고발장이 하나 들어왔다고 지나가는 말로 구두로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 것은 했다. 안 한 것은 안 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를 갖다가 거짓말쟁이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또 어찌저찌한 젊은 여성이다. 이런 이미지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마타도어와 말꼬리 잡기는 무척 유감스럽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 활동은 중단하겠고 해외 사업 진출, 즉 이 스타트업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본인이 세계 기업 가지고 있다는 아주 대기업인이잖아요. 미국으로 출국하겠다라고 페북을 통해서 밝혔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이거를 출국 금지시켜라. 그리고 공수처 수사라 했는데 권익위에 지금 이 공익신고자로 신청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대검에서는 이미 인정한다 발언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수정은 좀 했지만은 이런 사람을 출국 금지시키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훅 떠나는데 문제는 이미 석동현 검사장이 이거 윤지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한 바 있는데요. 진짜 윤지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요. 제가 간략하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마세라티 때문에 지금 더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직원 임금은 체불하고 세금은 내지 않고 그런데 고급 50여 평짜리 아파트를 서울역 근처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는 1억 7, 8천 2억 가까이 가는 마세라티를 또 쓰고 있고 이거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세라티를 지금 누구 명의로 했느냐? IT 업체 명의로 했어요. 근데 이 IT 업체 명의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박지원 현 원장이 국민의당 대표할 때 그 밑에서 대변인을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IT 업체는요. 그동안에 정말 매출도 별로 없었고 당연히 매출 없으니까 이익도 안 났겠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매출과 그리고 이익을 지금 올린 그런 업체로 급성장을 했어요. 이것이 박지원 원장 국정원장과 그 다음에 조성은이와 어떤 관계 때문에 연관관계가 이렇게 매출 신장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점들도 새로운 의혹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업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2015년도에 창업된 IT 업체인데 그전에는 이모 씨가 대표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김종구 대변인 출신 김종구가 대표이사를 맡은 것은 지난 4월 달에 대표가 됐고 똑같은 날 조성은이를 이사로 영입을 했어요. 그 영입할 때는요. 투자를 유치하고 또 이 정부 관련 사업 이런 정부 지원급도 받아내고 투자도 유치하고 이런 데 써먹으려고 이 조성은 씨를 영입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실소유주 이 씨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유능한 인물인지는 몰랐다. 그리고 회사하고 정치인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은 씨와 같은 날 이 대표이사를 영입한 이유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이 씨 입을 또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종구 씨는 대표를 맡았지만 본인은 단돈 1원 하나 받은 적도 없고 결제한 것도 하나도 없어서 지난 7월 19일 날 사표를 냈다. 그러면 왜 이 IT 업체에 갔느냐 물어보니까요. 중앙일보에서 물어보니까 목적은 없다. 더 묻지 말라. 아니 목적 없이 왜 IT 업체 대표로 가요? 이거야말로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구도 웃기는 사람이고 조성은이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정체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조성은 씨는 여기와 관련해서요. 소개를 받고 투자 유치를 맞는 조건으로 일하게 됐다.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실소유주 이 씨와 분쟁을 겪은 탓에 일도 못했고 급여를 하나도 못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 씨는요. 이 IT 업체의 실소유주 이 씨에 대해서 횡령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고 이에 대해서 이 씨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세라티는 이 회사 명의로는 했지만은 리스 비용은 본인이 납부했다. 조성은 씨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리스 비용은 그러면 마세라티인데요. 리스 비용은 매월 나갈 거 아니에요? 누구 돈으로 이거를 지불했는지, 이 돈의 출처도 같이. 그러니까 아파트, 그 서울역 근처에 있는 고급 아파트로 그 아파트 관련 모든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이 마세라티 관련 리스 대금의 출처. 그리고 세금, 연체, 임금 체불, 이런 거 있는데, 임금 체불 허위라고 했는데요. 체불된 임금, 또 이 세금 연체, 이런 거 없다. 그랬으면은, 뭐, 이 세금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어요. 임금 체불은 없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반박했으면, 체불된 임금이 진짜 없었는지, 있었다면 또 어떤 돈으로 체불된 임금을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도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의혹 중에 하나다. 예. 그러면 이 A 회사는 어느 정도나 성장을 했느냐? 2015년도 7월에 설립이 됐는데요. 2019년도까지는 연간 매출액이 6천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14배가 늘어나가지고 8억 4,700만원으로 매출액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그러다 보니까 2018년까지는 적자였는데요. 2019년도에 1,000만원 흑자를 봤어요. 네.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얼마를 흑자를 봤느냐? 무려 5억 900만원의 흑자를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조성은이를 갖다가, 그리고 김종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한날 영입이 되게 된 건지, 이게 금년 4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박지원 원장이 작년 7월에 국정원장이 내정됐잖아요. 그러면 박지원 원장하고 이 A사하고, 왜냐면 김종구가, 아니, 박지원 원장이 대표할 때 대변인 됐잖아요. 대변인. 그리고 이 조성은이는 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도 하고, 비대위원도 하고, 그러니까 대표일 때 자기가 챙겨줬던 사람들이 이 회사에 동시에 동일날 들어갔다. 이거 뭐라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흑자가 저렇게 거의 2019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2020년도에 5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거 뭐 수십 배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금년도 영업이익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벌써 금년도가 9월이니까 다 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반드시 개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께서는요, 이 회사 뭐 영업이익 같은 건 다 공개된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IT 업체 금년도 영업이익은 또 어떻게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것도 전부 다 추적 취재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요, 이 IT 업체에서는 10원 한 장도 안 가져왔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0원 한 장도. 그래서 조 씨가 10원 한 장, 이 A사 실소유주 얘기가 탈세와 횡령 얘기는 모두 실소유주, 모두 헛소리다. 조 씨가 10원짜리 한 장 가져오지 않아서 내보내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영입할 때서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이제 추적 취재를 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국가정보원의 원장의 이 박지원이를 앉혔다.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의하면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런 형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이는 뭐 아예 감옥에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말이죠. 국정원 직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국가정보원장도 직원이잖아요. 왜 그러면 입법 취지가, 그러니까 죄를 지을 정도로 뭔가 위법 조치가 있었던 사람들은 국가정보는 그야말로 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가지고 가장 최고의 민감한 일반 행정기관의 장도 아니고 국가정보기관의 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영어로 치고는 인테그리티라고 하잖아요. 이 깨끗한 거.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예, 자격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원장에 임명할 수 없는데 사면 복권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뭐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도 뭐 사실 이번에 박지원이 거 보면서 야, 이런 엉터리 원장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나. 그래서 국가정보원법도 한번 보고 국가정보원 직원법도 다 읽어보니까 그렇게 형무소 생활한 사람은 국가정보원장이 될 수가 없어. 예. 깨끗해야 돼. 아니, 사면 복권했다고 영창 갔다 온 게 그 피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페이퍼상으로만 정리되는 것이지. 그러나 페이퍼상으로 사면 복권한 사람을 임명하는 그런 취지에서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형벌을 받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넣겠어요. 그래서 입법 취지에 반하는 인사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 시간에는 미국 간다. 그 다음에는 언론 활동을 중단을 선언했다. 그동안에 누가 키워줬겠느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뭐 대충 짐작이 가시잖아요. 모든 자금 흐름을 전부 추적해야 되겠다. 예, 이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요. 제가 뭐 실황으로 중계해 드렸는데 제가 이 방송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여러분들께서 보지 않으셔서 제가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1시간 한 3, 4분 정도 했어요. 굉장히 길게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그 시험 공부하듯이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 전부 제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놨어요.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뭐 첫 번째 시작은 극우 유튜브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술에 빠지면 이거 정권교체 못해. 알고리즘 정책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보수 일부 이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강한 비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2030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젊은 층이 내년 대선에서 우리를 지지한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야 되겠다. 그리고 당 개혁은 말이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무침주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후보들도 2030 세대를 말하자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젠다를 개발하고 당 개혁에 본인이 철저히 나서겠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인물들 이 조치 뭐 민주당보다 세게 했는데 사실 다 똑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권익위가 너무나 부실한 조사를 해서 보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실한 조사를 가지고 이 강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그걸 국민들이 좀 이해해달라. 그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원장 여러 가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예,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재외국민 투표, 왜냐하면 내년 대선에 재외국민 투표인데요. 재외국민 투표가 지금 현재 대도시 중심의 공간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뭐 해외 공관장도 해보고 해외 이 외교관 활동을 해봐서 저도 아는데 이거는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사는 재외 국민들의 투표권이 사실상 굉장히 제한받고 있어서 이거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내용을 이제 밝히면서 말이죠. 뭐라 그럴까요?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도 이 협치 차원에서 송 대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 구성과 관련해서는요. 윤리위원장은 아주 훌륭한 법조인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박지원 원장의 이런 고발 사주 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분이 고사하는 바람에 새롭게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리고 이 오픈소스의 선거 문화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공유와 참여,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이 개혁 정당을 지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과연 몇 점 정도 맡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매기는 점수는 의미가 없다.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더라도 일관된 개혁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제가 잘한 지점이라면 정당이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것을 건드렸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 이거에 관해서는요. 본인은 이제 뭐 더 이상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연락이 오면 언제든지 연락만 준다면은 다시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지향점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머릿속에는 대선 승리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년 종로 선거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본인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향인 상계동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예,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는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대표가 단둘이 회동을 했는데 오늘은요 유승민 의원과 단둘이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그동안에 너무 자기가 가깝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멀리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해 하는 바람에
굉장히 좀 서운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얘기를 했고, 또 이 대표 체제가 어쨌든 간에 성공해야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면 이 대표하고 궁합이 가장 잘 맞을 것이다. 이런 또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중요한 기자회견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이 안희정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 피해자 김지은 씨가 이번에 오늘 이제 민사합의부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이 재판에서 재판부가 그동안에 2차 가해까지 많이 받았다. 그래서 스트레스 장애를 많이 겪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이 주장 확인을 위해서 재판부가요, 신체 감정 결과가 나와야만이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 감정이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말이죠, 이 김지은 씨가 충남도 그리고 안 지사한테 3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3억 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신체 감정을 이제 강행하게 되었다라는 보도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오늘 오후 방송을 마치고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